이렇게 일부분에 전립선암이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가 12군데를 넓게 퍼져서 조직 검사를 하다고 하더라도 전립선 암 조직을 비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껴 나간다. 많이 불안해 하실 건데요. 또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계속 관리를 받으시면서 PSA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상승 속도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PSA의 상승 등을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전립선 암 환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용 원장입니다. 네, 비뇨기과 전문의 양승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종 원장님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전립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종 원장님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2년 차이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먼저 비뇨기과 전공의를 시작을 했고 우리 이종 원장님께서 2년 뒤에 들어오셨고 전공의를 마치고 군의관 생활을 하고 나서 같이 진료교수, 조교수, 부교수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우리 UL 비뇨기과 대전점에서 현재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SA가 높아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의 상승으로 대학병원이나 또는 저희 UL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은 제일 걱정이 되게 많이 되실 겁니다. PSA가 높은 경우 전립선 암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PSA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전립선 암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 전립선 자체의 크기가 큰 경우나 최근에 사정을 했다거나 전립선 자체에 자극되는 자전거 운동 또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또는 요로 감염, 전립선 염증으로 인해서도 PSA의 상승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A가 상승 시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항목을 보시다 보면 PSA 옆에 가로치고 전립선 암 수치라고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기록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PSA는 전립선 암 수치가 아니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 즉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경보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PSA가 높다고 전립선 암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다른 수치, 특히 간 수치라든가 AST, ALT 또는 크레아틴 같은 신장 기능 수치와는 다르게 전립선 수치가 높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전립선 염증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고의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상승 속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전립선 MRI 최근에 정말 많이 촬영들을 하고 계시죠. 2025년 현재 전립선 암이 남성 암 1위로 발생률이 올라가서 많이들 검사를 하시고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립선 MRI도 한편으로는 어떠한 문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영상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MPMRI라고 해서 다중 파라미터 MRI를 통해서 전립선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점수화해서 1점부터 5점까지 파이라즈 점수를 통해서 전립선 암이 의심될 수 있는 단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점수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높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구획을 해서 필요하면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립선 부분에 조직학적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러한 전립선 조직 검사를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SA가 상승 소견을 보일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PSA를 재검한다던가 그래서 추이를 관찰한다던가 하는데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결국엔 MRI를 찍어보게 됩니다. 근데 MRI로 양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립선에 어떤 위험도가 있는 부위를 병변을 찾아보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 결국에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것은 조직을 검출해서 암 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립선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MRI에서 의심 병변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립선 조직 검사 상에서 암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 확진 검사는 MRI가 아닌 전립선 조직 검사로 시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환자분들께서 기존에 경험하셨던 조직 검사랑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냐면 혹시 건강검진에서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시는 중에 용종이 발견되어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던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위장 표면 또는 대장 표면에서 불규칙하게 돌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을 절제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대부분 경직장,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와 MRI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영상을 보고 바늘로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전립선 조직 검사는 이전에 MRI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는 랜덤으로 구획화된 12군데의 조직 검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수박에서 바늘을 12군데를 꽂아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박 C가 검출될 확률을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조직검사 전에 MRI를 찍음으로써 MRI에서 이상 병변,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인다면 사과에서 C를 검출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사과에서는 C가 어느 쪽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더 집중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 검사의 한계점이 결국에는 이 암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C, 아주 작은 병변은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안 나왔을 경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암이 안 나왔을 경우 6개월 이후 또는 1년 이후에 전립선 수치 PSA를 계속 관찰하면서 재조직 검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먹이 전립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주먹 전체에서 처음에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주먹 전체에 전립선 암세포로 변형이 되게 되면 그때 조직검사를 했을 때 12군데를 보통 일반적으로 넓게 퍼져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초기 단계, 전립선암이 이제 막 생기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일부분의 전립선암이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가 12군데를 넓게 퍼져서 조직검사를 하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의 개념으로서 전립선 암 조직을 비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껴 나간다. 많이 불안해 하실 건데요.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가 없이 세포가 변형이 되는 장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전에 오톱시 연구, 즉 부검 연구라고 해서 60대 이상의 돌아가신 분들, 70대 이상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각 장기를 부검을 해서 조직을 연구한 본 결과 60대 이상에서 전립선 내에 전립선 암세포가 있을 확률이 보통 55에서 60% 이상,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거의 75%, 80% 이상의 전립선 조직이 전립선 암 조직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전립선 암은 어떻게 보면 순환암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암이 처음에 생겨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고 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면
누구나 다 전립선 암으로 조직이 변형될 확률이 높다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을 미스할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에는 많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3개월, 6개월마다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다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 유무를 확인하시면서 관리하시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데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 약을 이렇게 오래 먹는데 혹시 나중에 전립선 암으로 바뀌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항상 저의 답변은 같습니다.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은 다른 형태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발생하는 위치도 틀립니다. 즉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중에서도 안쪽 구역, 즉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서 세포들이 비대해져서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전립선 암은 전체적인 전립선 중에서 이 외곽 지역, 주변 구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전립선 내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 세포들이 증식해서 커지는 거. 그리고 전립선 암은 전립선 세포가 변형이 되고 굴곡이 돼서 암세포로 변형되는 질환입니다. 다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뇨 불편감이 있는 분들에게서 전립선 암의 발생 가능성도 자세히 확인을 하고 경과 관찰을 하면서 혹시라도 전립선 암세포로 변형이 되는지를 주의 깊게 항상 관찰하고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결국에 같은 전립선 조직의 변형의 형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질환이나 또는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계속 관리를 받으시면서 PSA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상승 속도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PSA의 상승 등을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전립선 암 환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전립선 암이 발생하거나 또는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변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기적인 관리, 추적 관찰 등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에서 전립선 암의 진단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비뇨기과를 자주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특히 검진에서는 전립선 검사는 선택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검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진에서 본인이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선택하거나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전립선 검사는 한 번도 안 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전립선 검사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궁금증은 많이 풀리셨나요?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 또 전립선 암 많이 궁금해하시는 데에서 포인트로 잡아서 답변을 드렸고요. 저는 또 오랜만에 양승 원장님과 이런 전립선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더 친절히 자세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